자, 지금부터 구조역학 1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이 중간고사 보기 전 마지막 수업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정정 구조물의 응력을 산정해서 그리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배웠던 게 축력, 그 다음에 전단력, 그 다음에 휘모멘트도를 그리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런 여러가지 하중에 대해서 어떻게 전단력도나 휘모멘트를 그리는지 연습을 해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응력 도시 산정 방법을 배웠는데, 대부분의 구조물에서는 여기서 다루는 구조물이 보호 구조물이라서 보호 구조물은 대부분 전단력과 휘모멘트가 존재하는 게 일반적이고, 축력이 존재하는 보가 그리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중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전단력과 휘모멘트를 위주로 해서 그리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단순보예요. 이번 시간에 단순보를 하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캔틸레버 보, 다른 보에 대해서 응력 산정 도시 방법을 배울 텐데, 이번 시간에 할 것은 단순보예요. 단순보라는 것은 한쪽이 힌지, 한쪽이 이동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볼게요. 문제는 길이가 L인 단순보에 오메가, 등분포 하중이거든요. 등분포 하중이 주어진 경우 이때의 전단력도와 외력도, 휘모멘트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단위를 보자면 얘는 보통 킬로뉴턴 퍼 미터예요. 얘는 단위 미터일 테고, 이거를 잘 기억하면서 따라와 봅시다. 우리가 먼저 발력을 구합니다. 발력은 여기서 RA, 여기서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발력은 아래에서 위로, 즉 RA 플러스 RB, 상향으로의 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힘, 등분포 하중인 경우에는 오메가 곱하기 L, 등분포 하중 곱하기 등분포 하중이 존재하는 보의 길이 곱하면 전체 하중이 돼요. 그런데 따로 이거는 이제 Y방향의 힘이 0인 평형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보면 보가 대칭이에요. 대칭. 그죠? 대칭이기 때문에 RA와 RB가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이 하중을 RA와 RB가 똑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RA는 RB는 전체 하중의 2분의 1 갖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전단력을 봅시다. 전단력은 여기서부터 임의의 거리 x만큼 떨어진 지점의 전단력을 계산해 볼게요. 그거를 우리가 x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작할 때 RA
라는 하중이 작용했죠. 전단역에서는 아래에서 상향으로의 방향의 힘을 플러스로 놓고, 자, 여기 봅시다. 이만큼 왔을 때 하중을 보게 되면 여기 이 구간 0부터 x 구간에 등분파 하중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하중이 얼마냐면 우리가 등분파 하중 곱하기 등분파 하중이 존재하는 보의 길이가 그 보에 작용하는 하중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작용하는 하중, 이게 다가 됐죠. 이거죠. 이게 얼마냐면 오메가, 등분파는 똑같고 하중이 x만큼 주어져 있어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빼기가 되죠. 아래에는 위에서 2분의 오메가 L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2분의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X예요. 자, 오메가와 L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요. X는 변하죠. X는 0부터 시작해서 L까지 변하게 됩니다. 이제 그려볼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는 V가 X가 0인 지점이에요. 그죠? X가 0일 때 X에다가 0을 넣게 되면 2분의 오메가 L 생기죠. 그러면 좀 잠깐 지워볼게요. 이거를 좀 지우고 깔끔하게 다시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았을 때 A 지점에는 2분의 오메가 L이라는 이 플러스겠죠. 플러스의 힘이 존재를 해요. 여기 이렇게. 얘가 2분의 오메가 L이 되겠죠. 근데 X가 점점점 커져요. X가 점점점 커진다는 말은 X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 식을 봅시다. 이 식을 보면 X에 관한 1차식. 1차식이라는 거는 그래프가 직선이라는 말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전단역도 선도 직선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모양을 봅시다. 그러면 직선은 우리 일반 좌표축에서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x가 커짐에 따라서. 보면 x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 전단역 값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감소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x가 l일 때, 다시 말해서 B 지점에서의 값을 봅시다. 이 식에다가 L을 넣으면 되죠. 구간이 없으니까 L을 넣게 되면 여기가 오메가 L, 2분의 오메가 L에서 오메가 L을 빼면 마이너스 2분의 오메가 L이에요. 다시 말해서 B에서는 아랫방향으로 2분의 오메가 L만큼 전단역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이 식이 1차식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그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그으면 되고,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당연히 이게 문제가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만나는 점도 대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나는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L. 이렇게 하면 전단역도가 그려진 거예요. 전단역도를 그릴 때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가 플러스인지 어디가 마이너스인지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끝점 값을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0이 되는 지점, 첨단력이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길이를 써줄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뭘 구해보냐면 휨 모멘트를 구해봅시다. 휨 모멘트. 여기서 x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 휨 모멘트를 그려볼게요. 아까 우리가 여기 얘를 RA라고 했죠. RA. 얘는 2분의 오메가 A라고 했고요. 여기도 2분의 오메가 L이 됐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간을 정해야 된다 했는데 여기서는 구간이 따로 없죠. 뭐 변하는 구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A부터 B까지를 하나의 구간으로 보게 됩니다. 먼저 여기서의 모멘트를 봅시다. mx. 여기서의 모멘트를 보면 여기 RA 있죠. 이 반력 때문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의 모멘트가 생겨요. 시계 방향 플러스죠. 그래서 RA 2분의 오메가 힘 곱하기 x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구간에 이 등분포 하중이 존재를 하죠. 등분포 하중을 보면 이 등분포 하중의 크기는 얼마였냐면 오메가 x였죠. 등분포 하중이 존재하는 구간의 길이 해가지고 이 구간에는 오메가 x라는 힘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 힘이 등분포 하중이지만 여기에 오메가 x의 힘이 존재하는, 집중하주 존재하는 값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요. 이 지점은 어디냐면 여기와 여기의 중간 지점에 오메가 x라는 힘이 집중하주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구합니다. 이 오메가 x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의 모멘트가 존재하죠.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였어요. 거리, 이 x라는 점에서 떨어진 거리, 요 거리죠, 요 거리. 요 거리는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이 x의 반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x라고 할 수 있어요. 힘 곱하기 거리. 그리고 방향은 시계의 반대 방향. 식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얘를 x에 관하여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2분의 오메가 L x 마이너스 2분의 오메가 x 제곱. 다시 말했듯이 여기서 오메가와 L은 상수고 정해져 있는 값이고 x가 변수예요. 근데 x의 2차식은 이건 곡선이에요. 곡선이라는 말은 당연히 말하면 그 모멘트도가 또 역시 곡선이라는 뜻이죠. 자, 먼저 지점에서의 값을 구해봅시다. MA 이렇게 그려볼게요. A, B. MA는 x가 0일 때죠. 0을 넣게 되면 0이 됩니다. MB, B점의 모멘트를 보게 되면 여기다가 L을 넣으면 되죠. A가 0이면 B는 L이니까 L을 넣으면 역시 0이 됩니다. 그래서 0, 0. 자,
x의 2차식은 곡선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요게 플러스고 요게 마이너스예요.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요 곡선으로 표현을 해야 돼서 얘가 이렇게 되겠지만, 봅시다.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는 x의 이쪽이 플러스 영역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영역이에요. 그죠? x축을 중심으로. 그래서 2차식 중에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건 우리가 플러스, 위로 블록한 건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얘는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나가는 식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조건은 뭐냐면 x축을 중심으로 위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멘트도는 위가 마이너스고 아래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게 바뀌게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모멘트식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모양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A가 0이고 B가 0이고 A와 B 사이의 모멘트 크기를 변화시킬 만한 값이 없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극값은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표현해야 될 값은 모멘트 최대값, 이게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모멘트 최대값은 여기, 즉 2분의 L, 요 식에 2분의 L을 넣게 되면 그 모멘트 최대값이 나오죠. 그래서 2분의 L을 넣고 계산을 해보면 mx는 다시 말해서 x가 2분의 L일 때예요. 얼마냐? 계산해보세요. 8분의 오메가 L 제곱. 여러분들 이 그 모멘트 최대 값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요. 기억. 우리 앞으로 이제 6단원 2학기 때 가면 그 구조물의 변형에 대해서 배워요. 변형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변형 배울 때 세 가지 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가 등분포일 때, 그 다음에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그 다음에 캔틸레버에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이때에 구조물의 변형을 배웠는데 여기 있어서 최대값, 최대 모멘트 값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문제를 풀 때 8분의 오메가 L 제곱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자, 그러니까 m max, 다시 말해서 최대값을 나타내는 부분은 뭐가 같냐면 0인. 그러니까 전단력이 0인 지점하고 그다음에 그 똑같은 구조물의 최대 모멘트가 나타나는 값은 위치가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 모멘트가 나타나는 x의 위치랑 그 다음에 vx가 0이 되는 x의 위치랑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등분파준 같은 경우는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서 극값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 극값이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경우에는 요걸 이용하면 돼요. 전단력이 0이 되는 지점에서의 모멘트 값을 구하면 그게 모멘트 맥스 값이 된다.
뒤에 가서도 또 다룰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걸 토대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우리 똑같아요. 똑같은데 등분포 하중이 3kN/m고 길이가 4m. 문자를 숫자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전단력, 반력 구하고 전단력 구하고 그 다음에 휘모멘트 구하는 거를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해보셨나요?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먼저 반력을 구합니다. 반력은 앞서 문제 푼 것과 같이 RA와 RB의 반력이 있겠죠. 그래서 반력을 구하면 RA 플러스 RB는 우리가 오메가 L이라고 했죠. 오메가 L. 그래서 3 곱하기 4 12kN 됩니다. 이거는 Y방향의 힘이 같다는 0이라는 평형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한 거고요. 부재가 대칭이기 때문에 RA, RB는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6kN씩의 반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단력을 구할게요. 전단력 Vx는 여기 x만큼 떨어진 지점의 전단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 A점부터 시작하니까 A점에서 전단력 얼마? RA 6kN이죠. 그 다음에 X 구간에 존재하는 하중은 우리가 등분포 하중 곱하기 등분포 하중이 존재하는 보의 길이를 우리가 요 구간 X 구간에 작용하는 하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등분포 하중은 3kN/m고 이 X라는 구간에 존재하는 위에서 아래로의 하중은 여기다 Xm를 곱하면 돼요. 근데 아래에서 위로의 힘을 플러스라고 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힘을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돼요. 식을 단위 없이 표현하면 6 마이너스 3x가 됩니다. 직선이죠. 그 다음에 x가 1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x가 0일 때 즉 A 지점에서의 반력은 전단력은 x에다가 0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6 그 다음에 이 식에서 x가 l일 때 다시 말하면 B점에서의 전단력은 x에다가 l을 넣으면 되니까 l이 얼마야?
4죠. 그래서 6 마이너스 3, 4, 12 하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전단역도를 그려봅시다. A, B. 그리고 여기 0일 때 6이었죠. 6 킬로뉴턴. B일 때 마이너스 6이었죠. 여기도 6 킬로뉴턴. 그래서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전단역도가 발생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림에서 좀 비율이 안 맞지만 여기가 2m.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단역도를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휨 모멘트를 알아봅시다. 여기서 x만큼 떨어진 지점, x만큼 떨어진 지점, 요 지점에서의 모멘트를 알아볼게요. 반력은 얼마였죠? 앞에서 6이었죠. 6. 그래서 이 모멘트를 봅시다. mx. 첫 번째로 요 6kN이라는 A 지점의 반력 때문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의 모멘트가 생겨요. 그래서 6kN 곱하기 x 미터. 그 다음에 요 x 구간에 발생하는 요 3kN 힘 때문에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의 하중이 존재를 해요. 하중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구간, 등분포 크기 곱하기 등분포가 존재하는 구간의 길이로 나타나니까 여기는 3kN per 미터 곱하기 x미터라는 힘이 집중하중으로 존재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느 위치에 x 구간의 중간인 위치, x 구간의 중간에 위치하는 집중하중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 이 3kN 곱하기 x미터라는 힘이 이 점에 대해서 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의 모멘트를 발생시키게 돼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크기는 3kN per 미터 곱하기 x, 힘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거리, 힘 곱하기 거리니까 2x, 2분의 x를 곱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단위 없이 정리해 볼게요. 6x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이에요. 모멘트 식이 x 제곱이라는 거는 얘가 2차 식이니까 모양은 곡선이다.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곡선은 아래로의 곡선이다. 이걸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러면 m, x가 0일 때, 그 다음에 m, x가 4일 때 다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B라고 하면 여기가 0, 여기가 0. 그리고 아래로 굽은 곡선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 AB가 이 중심을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여기 중심 어디? x가 2m인 지점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mmax는 다시 말하면 x가 2m일 때 나타나는 크기예요. 그래서 x에다가 2를 곱해봐요. 2를 넣게 되면 여기 12, 그 다음에
6 해서 6 킬로뉴턴 미터라는 힘이 가지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식이 있었죠. 8분의 오메가 L 제곱 8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의 제곱해도 역시 똑같이 6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가 플러스를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쓸 때 여기 식을 구할 때는 단위를 빼고 이렇게 식을 구했지만, 답을 적을 때는 단위, 이 단위를 꼭 써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